심고 GB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 일단 빠른 속도로 제가 실습을 보여드리고 원장님도 실습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습하는 영상은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녹화를 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전달을 드릴 테니까 제 실습 영상 나중에 보시면서 복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35번 그리고 45번 부위에다가 GBR을 같이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을 하게 될 거고요. 오른쪽에는 티슈 레벨 3.5에 11mm 노란색입니다. 3.5에 11mm 브라이트를 심게 될 거고 오른쪽 아래 40번대에는 본 레벨 4.5에 9mm에서 서브머지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먼저 왼쪽 진행하겠습니다. 자, 왼쪽 부분이 지금 아주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보여드린 EG GBR 그 개념입니다. 여기다가 약간 컨투어가 조금 꺼져 있다. 하지만 임플란트 심는 거엔 전혀 문제 없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자, 굳이 GBR을 헤비하게 안 할 거라면은 파필라 건드릴 이유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살짝 설측 절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필라 건드리지 마시고요. 파라 마지널 인시전이라고 부르는데 변연으로부터 평행하다라는 뜻입니다. 파라 마지널. 그 패러슈트가 낙하산이라는 뜻인데 걔가 평행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패러슈트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해서 파라 마지널 인시전, 링골 인시전에 약간 벌어지는 대각선 두 개면은 충분하게 컷은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얇은 기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절개선을 먼저 한번 끊어줘야 됩니다. 이게 컷이 잘 들어갔다 하더라도 미묘하게 안 끊겨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걸 없이 그냥 바로 밀어버리시면은 연조직은 다 테어링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요 판막 거상하시는 시간이 사실은 저의 수술에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기서부터 찢어지면 이미 진 거예요, 게임은. 그래서 시간이 걸리셔도 조심스럽게 컷을 해주시고 들어 올려주시고 컷을 해주시고 들어 올려주시고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몰트키렛도 좋고요. 저는 P24G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부저 엘리베이터라고도 불리는데요. 아주 얄쌍한 친구예요.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넣어서 들어 올려주는 작업을 합니다. 이미 이 정도 되면 이제 사실은 이제 끝이죠. 이제 임플란트 심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설명할 정도로 요 단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이제 심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3.5에 11mm입니다. 그래서 브라이트 키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식립을 할 건데 나중에 브라이트 키트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탈로 되어 있고 아주 키트가 좀 단촐하고 심플합니다. 그래서 소독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장점이 좀 많은 키트라서 저는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브라이트 키트는 스타퍼가 없는 저는 지금 스타퍼가 없는 키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스타퍼가 있는 키트는 더 편합니다. 그래서 스타퍼 있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데 요거는 스타퍼가 없어요. 길이는 아래부터 5, 7, 9, 11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1mm라 함은 요 밴드의 최상반까지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요즘 트렌드가 조금 깊이 심는 거죠. 근데 지금 티슈 레벨이기 때문에 아주 깊이는 못 심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들어가다가 딱 걸릴 거 예상하고 한 12mm 정도까지 딜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 부위 딜링합니다. 끝이에요. 저 여기까지만 합니다. 왜냐? 먼저 위치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미러를 이용을 해가지고 버코, 링골, 패스 보고 지금 약간 링골로 들어갔네. 그러면 수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약간 버컬 쪽에다가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괜찮아 보이죠? 뽁뽁이를 조금 불어주실게요. 그 다음에 바로 딜링해도 되는데 요거 첫 단계 드릴 잡은 김에 뭐 하냐요? 바로 디코티피케이션 천공을 시켜줍니다. 구멍을 뻥뻥뻥 뚫어주는 거예요. 왜 이걸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리딩도 유발하고 골수에서 줄기세포도 나오고 하지만 가장 저의 큰 의미는 기계적인 미케니컬 락킹, 뼈가 도망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자, 이 정도로 뚫어주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이제 여기부터 슬슬 피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위치 확인됐으니까 식립을 하도록 할게요. 앞에 치아랑 패스 맞추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네임펜을 사용을 합니다. 마취하고 환자분 수술하기 전에 좀 애매한 경우에는 치아에다가 축을 좀 그려주면은 그거에 평행 맞추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그런 패스 맞추는 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수술 전에 드레이핑 하기 전에 네임펜으로 이렇게 선 그어주시면은 조금 더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mm가 아닌 12mm 들어갈 거예요. 자, 앞에 치아랑 나는 걸린다 그러시는 경우에는 익스텐전을 연결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익스텐전이고요. 자, 정의는 3mm, 벌써 두 번째 드릴입니다. 하나만 더 드릴 들어가면 돼요. 자, 패스 버코링구얼 메젤 디스탈 보시고 인 앤 아웃, 인 앤 아웃 하면서 조심스럽게 12mm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이널 드릴입니다. 3.5에 11 심을 거라서 3.5mm 드릴링을 하게 될 건데요. 중요한 거는 이 환자분은 어마무시한 D1 본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이 모델 자체가 플라스틱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D1보다 더 강한 뼈라서 오버 드릴링 해야 됩니다. 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원하시는 뎁스까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쓰는 편법인데 다음 단계 드릴 쓰는 게 더 편하긴 한데요. 귀찮잖아요. 얘를 한 절반 정도 넣은 다음에 휘휘 돌려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주변을 따주시면은 코티컬을 딸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컨트롤 잘 안 되면은 옆에 치아 치기도 하고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권장 드리는 거는 가장 좋은 상황은 다음 단계 드릴. 그러니까 얘는 지금 4.0이죠. 저는 3.5 심을 건데 4.0으로 상부만 뻥 따주는 이 정도 느낌. 그러면은 아주 저스트하게 딱 들어가셔야 될 겁니다. 자, 이제 식립 모드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시면 식립 모드로 바꿔주실 거고요. 임플란트 3.5에 11 주세요 라고 하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톡 떨어뜨려 주실 거예요. 그쵸? 자, 열 때 처음 열어보시는 분들은 임플란트 잘 빠뜨립니다. 이게 트위스트형인데 나사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고무 느낌이기 때문에 돌리다가 으악 차는 순간 이렇게 튀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돌려주셔야 돼요. 좀 뻑뻑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빼는 방법을 별로 안 좋아하고요. 넣어서 뒤로 뒤집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체결이 됐다고 생각했다가 가다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임플란트 버리기도 그렇고 3분 안에 주스면 또 된다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뒤집고 왼손을 좀 돌려주시면은 이게 체결이 되게 잘 됩니다. 따까닥하고 소리가 들릴 정도 체결이 딱 돼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빼면은 안 빠지죠. 그 다음에 좋다구나 하고 바로 뒤집으면 또 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까지 갈 때 저는 요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게 하고 정말 수술 부위 근처에서 조심스럽게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임플란트 떨어뜨리지 않는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립이 들어갑니다. 300rpm 맞나요? 네, 20. 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20rpm에 55 토크고요. 오른쪽 버튼 나중에 누르시면 아시겠지만 리버스, 포워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라서 이 ICT 엔진도 아주 저희는 편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식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크는 대부분 이제 옆에서 읽어주죠. 10, 12, 13, 14, 17, 20, 23, 25. 네. 요 정도쯤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본 레벨은 상관없습니다. 본 레벨은 깊어도 상관없는데 티슈 레벨은 여차하다가 뼈에 어디 걸리거나 하게 되면 나중에 보철할 때 걸려요. 그래서 요 주변을 좀 잘 봐주시고 괜찮겠다 싶으시면 더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은 핸드렌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조이시면 됩니다. 요 핸드렌치는 제가 회사에도 여러 번 제안을 드렸는데 잘 안 고쳐지고 있는데 화살표가 있긴 한데 안 보여요. 이게 번쩍번쩍 하다 보니까 조금만 소독하면 이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네, 손으로 이게 더듬더듬해서 이게 정인지 역인지 좀 찾고 이게 정이구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해서 체결을 하죠. 체결하고 그 다음에 조일 때 이렇게 돌려버리시면 패스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한 손으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립 각도는 식립 깊이는 우리 선생님들 원하시는 각도에서 패스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구치부다 보니까 아무래도 깊은 것보다는 얕은 게 차라리 낫죠. 올라오는 게
마진도 잘 안 보이더라도 관리하기는 좀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요 위에는 실리콘 캡이 있는데 요거를 나중에 풀어가지고 요 힐링 어버트먼트로 바꾸셔도 되는데 저는 요즘은 그냥 요 상태로 그냥 마무리를 해버립니다. 이게 헥사도 있고 넌헥사도 있는데 쪼이고 하는 게 은근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냥 저는 수술하는 입장에서 편한 게 좋아서 이 상태에서도 해도 3개월, 4개월 꽤 오래 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GBR을 해야 되죠. GBR을 원칙적으로 한다면은 버티칼 더 긋고 페리오스텔 릴리징 이니션 긋고 막 해야 되는데 파우치만 충분히 만들어주면 뼈는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요 엘리베이터 몰트 큐렉 같은 걸로 골막만 조금 분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좀 주머니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요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뭘 할 거냐? 뼈를 다져 넣을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부탁을 하겠죠. 여기다가 이제 오스테온 제노 콜라겐 준비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오스테온 제노 콜라겐을 PDRN에 소킹을 해서 주십니다. PDRN 이렇게 많이 쓰는 거는 좀 오바고요. 쪽 담길 정도로만 하겠죠. 어쨌건 눅눅하게 젓는 순간 그때부터 바로 몰딩이 가능해요. 이게 약간 찹쌀떡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바이오스 콜라겐 같은 건 되게 딱딱하거든요. 근데 오스테온 제노 콜라겐은 약간 눅진눅진 느낌이 있어서 조작성이 조금 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절반을 찍고 그 다음에 보컬 판막을 여신 다음에 안에다가 그냥 쑤셔 넣는 거예요. 안쪽 깊이. 왜 안쪽 깊이 넣는 게 중요하냐? 이게 사실은 뼈의 바닥 부분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줍니다. 그 위에 뼈가 얹혀 올라갈 수 있는 받침대죠. 우리 아파트 보면 발코니 있죠? 발코니가 바닥 쪽에 안전하니까 저희가 화분도 놓고 나가 있는 것처럼 뼈 밖으로 지금 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바닥이 좋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 파우치 안쪽에 뼈가 단단하게 다져 들어가 줘야 됩니다. 지금 보면 뼈가 안 들어가죠. 보시면 버컬 쪽이 되게 뚱뚱하거든요. 얘는 아주 스테빌리티가 좋은 뼈입니다. 이미 얘는 고정이 된 거예요. 따로 멤브레인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얹혀 들어가는 뼈는 하방이 되게 단단한 플랫폼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얹는 뼈는 역시 고정이 좋아지는 겁니다. 얘 뼈의 고정은 어디서 오느냐? 버칼 뼈에서 오는 거예요. 버칼의 바닥에 있는 뼈에서. 그리고 얘도 이렇게 오버로 해줍니다. 근데 저스트하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수축할 거를 반드시 감안을 해가지고 야 이거 안 덮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살짝 덮으시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해보면은 되게 오버해서 들어간 느낌이 좀 들죠. 요러면은 수축하면서 딱 좋은 뼈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열려있는 부분, 야 이거 이제 멤브레인은 어떻게 넣지? 걱정하지 마시고 콜라겐 그래프트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콜라겐 그래프트는 10 곱하기 20, 10 곱하기 2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 곱하기 20,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15 곱하기 20도 있는데 이거를 쓸 일은 사실 별로 없고요. 저는 거의 10x10, 10x20 이라는 명칭으로 저희 병원에 쓰고 있습니다. 거의 루틴하게 10 곱하기 10 사이즈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10 곱하기 10이면 충분합니다. 10 곱하기 10 사이즈는 어느 정도냐면은 잘라서 보여드리면은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요거를 기역자, 니은자, 테트리스 모양을 자르시면 딱 됩니다. 이거를 다 쓰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기역자 모양이 딱 만들어졌죠? 그러면 왜 기역자 모양이냐? 지금 저희가 덮어야 될 부분이 딱 기역자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이 위에다가 딱 대주죠. 그러면은 요렇게 됩니다. 지금 보면 여기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런 거는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콜라겐 그래프트는 모자르는 게 낫지 과한 건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콜라겐 그래프트의 고정, 스테빌리티를 위해서는 약간 모자란 느낌으로 이게 노출되지 않나요? 라고 해도 노출되는 게 차라리 더 치유가 나아요. 과하면은 그쪽 부분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꼬매시기만 하면 돼요. 모델 잠깐만 잡아주시고요. 자, 여기서 뭘로 꼬매는 게 제일 좋을까요? 플랫 폴딩 수초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요즘 거의 모든 임플란트 케이스에 쓰고 있는 플랫 폴딩 수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방법은 일단 저는 원래 도해에서는 협측으로 들어가고 했는데 해보니까 설측부터 들어가기 훨씬 편해요. 자, 설측에서 들어갑니다.
설치게 잘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인게이지를 해주시고요. 쏙 나옵니다. 잡아주시고 지금 핀셋으로 콜라겐 그래프트를 눌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콜라겐 그래프트가 끌려 나오지 않아요. 설치 판막만 인게이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니들의 뒤를 잡아주시고 니들이 빙글 이 도는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턴 이렇게 빙글 돌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연습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모델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협측에 판막을 꼭지를 위에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누르면 어떻게 되죠? 판막이 동그래지죠. 두툼해지죠. 이 상태에서 여기를 한번 떠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플랫 폴딩 절반은 끝이에요. 자, 쭉 당겨 주시면은 이 수처가 벌써 콜라겐 그래프트를 이렇게 단속을 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 보이십니다.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는 거꾸로 다시 오시면 됩니다. 근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볼살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여기가 어렵습니다. 거꾸로 돌아올 때 볼이랑 입에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떠서 올라오시면은 그날은 저녁에 한잔 하셔도 됩니다. 되게 럭키한 날이었고요. 대부분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협측만 그냥 한번 뜹니다. 일단 조심스럽게. 자, 의도적으로 지금 끊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끊어서 이거 어렵네 속상하지 마시고 그냥 한 번만 관통을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쭉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거꾸로 니들을 잡아서 얘랑 평행하게 요 마진 위쪽에다가 뿅 나와주시면은 한 번에 뜬 것처럼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설측으로 인게이지를 시켜주시면은 플랫 폴딩 수처가 거의 끝났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당겨 볼게요. 판막이 딱 단속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딱 잡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고정입니다. 이게 인터럽티드로 할 수 없는 고정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뭐 플라스틱 장치나 핀으로 잡아주는 것만큼 정말 꺾어서 다 잡아줍니다. 안에 뼈 들어가 있죠? 콜라겐 그래프트 있죠? 수처가 위에서 눌러주고 옆에서 잡아주고 있죠. 이 상태에서 열흘 뒤에 와보시면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치유가 정말 기가 막히게 치유가 돼서 옵니다. 이렇게 해서 수술 마무리해서 제가 요것도 나중에 모델 앞에다가 둘 테니까 한번 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나머지 꼬매나요? 안 꼬맵니다. 왜 안 꼬맬까요? 고정이 좋기 때문에 얘네들은 알아서 치유가 돼요. 근데 뼈가 안 빠져나오나요? 안 빠져나옵니다. 일단 1번 콜라겐 뼈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어요. 노출되더라도 콜라겐 그래프트가 덮고 있기 때문에 상피로 덮입니다. 그래서 EGGBR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수술 끝입니다. 2달 뒤에 두드려보고 점수 좋으면 파이널, 불안하면 PMM 한번 거치시면 돼요. 그러면 뼈 좋고 각화층 두껍고 볼륨감 있고 정말 페리 임플란트 하이트에서부터 완벽한 임플란트가 되겠죠. 자, 40번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5번 부위에다 하나 심을 거고요. 여기에 뼈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모든 수술은 저는 설측 절개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각화층이 설측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설측 절개 할 거고 요번에는 치아를 포함을 할 겁니다. 치아까지 포함을 해서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뒤쪽 부분에서 컷백 인시전을 좀 길게 그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컷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5번 나이프라는 걸 즐겨 사용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서지컬 큐레스 내지는 뭐 어떤 기구든지 간에 좀 뾰족하고 작은 기구로 끊어줍니다. 컷이 잘 되도록. 컷이 잘 됐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 넓은 걸로 몰트 큐렛이나 그 다음에 서지컬 페리오스텔 엘리베이터 같은 걸로 넣고 들어 올리고 넣고 들이고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뭐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거의 깔끔하게 잘 열렸죠.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판막을 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뼈가 부족하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상상만으로 할 게 아니라 조금 뼈를 디펙트를 만들기 위해서 린데만 드릴이기 때문에 린데만 드릴의 다른 이름이 사이드 커팅이죠. 뼈를 의도적으로 한번 제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뼈를 엉망진창 만들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버컬 쪽에 발치와도 비슷한 느낌이 됐죠. 자,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 임플란트 심는 거는 통법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서브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 레벨 임플란트를 저희가 준비를 할 겁니다. GBR 할 때는 설측도 꼭 열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기가 아파하신다고 안 여시거나 그러시면은 결손부 큰 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4.5에 9mm 본 레벨 임플란트가 들어갈 겁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심어야 될 45번 부위에 간단하게 천공 한번 끝. 그 다음에 보죠, 위치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들어가는 거고요. 9mm이기 때문에 아래 5, 7, 9인데 10mm 정도까지 지금 들어갔습니다. 드릴 바꾸지 마시고 옆에 인접, 크레스탈, 코티칼, 미들 등등 여러 가지 천공을 해가지고 디코티피케이션을 적절하게 시행을 해주시고요. 임플란트 심은 다음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조금 불안해요. 이 임플란트 표면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별로 좋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5, 7, 9입니다. 그러니까 눈금 두꺼운 거에 중간 부분이 딱 10mm가 되니까 거기까지 심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4.5mm인가요? 레벨 4509. 마지막 지금 파이널 드릴 왔습니다. 됐고, 지금 뼈가 버컬 쪽이 많이 날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는 갈 거예요. 근데 그래도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추가 드릴링 할 겁니다. 보시면은 링구얼 월이 상당히 강하죠. 이거 심으면은 100% 임플란트가 버컬로 밀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링구얼 코티컬 뼈를 좀 따주는 게 중요해서 넣고 이렇게 휘휘 한번 감아주시면은 링구얼 쪽 뼈가 사라진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 식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식립 모드 들어가겠습니다. 4.5에 9mm 주세요. 그럼 이런 임플란트가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조심해서 트위스트 여시고, 그 다음에 인게이지 뒤집어서 왼손 돌려주시면 딸깍 소리가 납니다. 조심스럽게 빼주시고요. 임플란트가 버컬 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메지알, 디스탈 패스 보시고, 버코, 링구얼 패스 보시고, 모든 게 완벽하다고 생각이 됐을 때 조심스럽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2, 1, 3, 4, 3, 4, 7, 8, 9, 10, 12, 15, 네. 15N 나왔고, 지금 딱 저스트긴 한데 조금만 더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핸드렌치로 조금 더 식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버 스크류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커버 스크류 없나요? 네. 핸드로 풀도록 하고요. 그럼 힐링으로 연결할까요? 네. 이게 이건 티슈. 잠깐만. 네. 커버 스크류 서브머지 연습을 해야 되니까 커버 스크류를 체결했다고 생각을 하고 서브머지 하는 연습을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릴리징을 해야 되겠죠. 이 경우에 지금 핀도 사용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릴리징을 아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버컬 쪽으로 골막을 더 분리해 주시고요. 여기는 지금 멘탈 포라멘 열리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간 매제할 쪽으로도 열어서 충분히 방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 릴리징의 트렌드는 판막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판막을 따라서 약간 부분층 절개하듯이 요 수직 방향으로 릴리징을 하는 트렌드로 바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깊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위에서 봤을 때 요 골 쪽에 골막이 남아 있고 판막 자체는 마치 부분층처럼 이렇게 너플너플
그런 느낌이 드시면은 가장 좋은 릴리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당겨 보면은 요렇게 돼야 됩니다. 아래쪽에 지금 골막이 뼈에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얘는 완전 부분층이에요. 점막이기 때문에 쭉쭉 늘어납니다. 요렇게 릴리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GBR을 해야 되니까, 커버 스크럽 왔군요. 네. GBR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콜라겐 멤브레인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콜라겐 멤브레인이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요즘은 그냥 콜라겐 멤브레인, 콜사인, 요걸로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리지디티, 그러니까 좀 강도도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노출됐을 때 특별한 컴플리케이션도 없고, 게다가 강도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공간 유지도 잘 되고, 그래서 콜라겐 멤브레인 요거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임플란트 하나 부분이니까 요 가로 부분이 사이즈가 딱 맞을 것 같고요. 그럼 대략적으로 핀을 넣을 부분 고려한다면은 어느 정도 트리밍하면 될지가 나올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종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템플레이트로 플레이트를 만들어서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만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대략적인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치아랑은 약 1에서 2mm 떨어져 있게 멤브레인 트리밍 해주시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바로 덮는 게 아니라 부피감이 있게 덮을 수 있는 길이, 그리고 요 정도가 링골 안으로 판막 안에 들어가서 고정이 될 수 있는 길이, 요 정도로 진행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핀을 이용을 해가지고 먼저 고정을 하고 뼈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좀 잡아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요게 덴티움 멤브레인 핀이라고 하는 거고요. 2.5, 4.5, 7.5 길이가 세 종류입니다. 7.5는 거의 쓸 일이 없으실 거고요. GBR 할 때에는 2.5, 저처럼 잇몸 밖으로 할 때에는 4.5. 그러니까 두 가지 구비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 홀더를 나중에 연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핀이랑 분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핀이 따라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15번 블레이드 뒷면으로 넣어가지고 눌러주시고 꺾어주는 게 편해요. 저만의 이제 방법이긴 한데 이게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저는 요거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바닥에다 딱 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멤브레인을 고정을 할 겁니다. 앞에 하나, 뒤에 하나 그렇게 칠게요. 자, 여기다 각도를 칩니다. 뼈에 들어가는 각도는 60도까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 90에서 60도 넣으면 핀이 100% 휩니다. 되도록이면 입을 이렇게 당겨서라도 90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핀이 휘지 않고 들어가니까 핀을 낭비하는 일이 좀 적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입을 벌리고 치면 환자분들 좀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어금니 물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서는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좀 보이시나요? 예, 됐습니다. 이 각도에서 칠게요. 자, 리듬은 여러분 마음대로입니다. 자진몰이 장다, 국거리 장다 다 상관없고요. 제가 좋아하는 리듬은 딱딱딱, 딱딱딱 요 각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핀이 뚝 들어갔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잘 들어갔다라고 해서 확 꺾어버리면 핀이 같이 딸려 나옵니다. 그래서 15번 블레이드를 요 슬럿에다가 뒤에다가 넣어주시고 핀의 헤드를 눌러주신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되게 눌러주는 상태에서 핀을 꺾어주셔야 이렇게 분리가 돼요.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 요 부분을 조금 체결을 헐겁게 만들어 달라고 덴티움에 요청을 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언젠간 되겠죠? 지금은 조금 어렵습니다만 요걸로 이용을 해야 돼요. 하지만 체결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판막을 이거 핀으로 젖혀도 잘 안 빠지긴 합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긴 해요. 근데 어쨌건 어렵습니다. 자, 핀 위치 잡아주시고요. 90도 각도로 뼈에 때릴 겁니다. 그 다음에 말렛을 이용을 해서 자, 딱딱 치다가 이제 어느 순간 환자 뼈에 헤드가 닿으면 소리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메탈릭한 이런 강한 느낌으로, 그러니까 정말 뼈를 때리는 소리가 바뀌거든요. 그러면 핀이 다 들어갔다라고 소리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블레이드로 잡아주시고 넣어서 오른손으로 헤드는 강하게 요 방향입니다. 요 방향으로 눌러주시면서 왼손을 그 각도랑 맞게 꺾어주시면 이렇게 분리가 돼요. 보시면은 아주 안정적으로 핀이 딱 붙어 있죠.
그쵸? 요 핀은 어디에다가 쳐야 되냐? 뼈보다 훨씬 아래에 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뼈가 여기 위에서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핀을 너무 위에 쳐버리면 뼈가 위에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판막을 많이 열고 아래쪽에 깊이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제거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저는 제거를 안 합니다. 환자분께 미리 말씀을 드려요. 핀이 하나 내지는 두 개가 있을 건데 요거는 원래 있는 게 맞고요. 나중에 제거하려면 더 힘들어요. 그냥 둘 겁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고 20년 전 뒤에 이 핀이 비쳐 보일 수 있어요. 살을 통해서. 그때 마취하고 간단하게 절개하면 해모삭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핀이 두 개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라고 설명하면 환자분들은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이해를 하니까 굳이 핀을 제거할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뼈를 이제 이식을 해야 되겠죠. 여기다 이제 뼈 이식을 해야 되는데 뼈의 이식 상태, 그러니까 뼈는 뭐 막 입자뼈도 상관없습니다만 저는 오늘 계속 강조해 드린 대로 뼈 자체가 이미 이렇게 고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콜라겐 뼈를 안 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입자뼈 쓰려면은 해서 막 이 소리 듣기 싫거든요. 막 긁은 다음에 넣어요. 그 다음에 요거 하고 있는 사이에 벌써 그래서 막 다 빨려 있죠. 막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콜라겐 뼈는 적신 다음에 그냥 넣고 다져주면 끝이에요. 시간적으로 너무 큰 장점이 있죠. 다만 수축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넣어주시면 돼요. 그거를 꼭 명심을 하시고 오버 오그멘테이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덮어서 요 멤브레인이 링구얼 판막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끝이에요. 이미 지금 제가 손을 뗐는데도 불구하고 잡혀 있죠. 핀이 잡아주고 판막이 눌러주고 있고 저는 여기로 봉합만 잘해주면 끝입니다. 그러면 임플란트 수술은 아주 간단하게 끝나는 거죠. 요거 봉합하는 것까지만 보여드리고 실습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 말하는 키 매트리스 수처 내지는 멤브레인 홀딩 수처라고 하고요. 요것만 잘하시면 끝입니다. 자, 버컬 쪽 판막 아래에서 깊이 들어옵니다. 위에서 들어오는 건 의미가 없어요. 깊어야 막도 잘 눌러주고요. 판막도 위로 쭉 끌고 올라와주는 어드밴스 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뮤코진제발 정전 아래, 그러니까 정말 점막에서 들어오시고요. 그러면 링구얼 쪽도 어떻게 하느냐? 링구얼 쪽도 멀리 절개선으로부터 멀리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첫 번째 인터럽티드 봉합이 생기는데 걔가 지금 멤브레인 눌러주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다시 거꾸로 링구얼이랑 아까 링구얼 자출한 거기랑 똑같은 레벨상에서 거꾸로 후진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요거 할 때 니들이 멤브레인을 들썩들썩 끌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 조금 핀셋으로 잘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버컬 쪽으로 역시 똑같은 레벨상에서 나오도록 해주시면은 요 수처의 이름이 뭐냐? 키 수처, 멤브레인 홀딩 수처 내지는 인터널 매트릭스 수처. 요 멤브레인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요 수처가 멤브레인 눌러줄 거예요. 여기서 봉합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서 봉합을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은 요 보이세요? 링구얼 쪽에 요 룹이 생겼죠. 얘를 그대로 당겨버리지 마시고 묶기 직전에 니들을 여기에다가 한번 관통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꼬매주시면은 사실은 아래쪽에 키 수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단속 봉합으로 봉합이 돼요. 그러면은 봉합 하나로 1타 쌍피가 됩니다. 따라서 체어 타임 더 줄어들고 수술 결과는 더 좋아지고 지금 보이시면 위에 끝난 거 보이시죠? 요게 아래쪽에서 멤브레인이 눌리는 효과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막 잡아주는 효과 있으니까 두 개가 다 한꺼번에 끝난 거예요. 나머지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봉합 하나 끝. 그러니까 모든 수술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 수처의 이름을 Modified Lorel 수처라고 부르고요. 뭐 유튜브 채널 저 채널 와서 보시면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영상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부분 봉합은 하나 둘 하시면 끝이에요. 요게 이지지변입니다. 네,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네.